우리나라는 자타공이라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있어서 강력한 규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운명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거를 좀 제가 진단을 해보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 일본에게 매년에 매몰된 일본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중학생이 추위에, 영하 추위에 학교에 점퍼를 입고 왔다가 학교에서 벗으라고 하니까 벗었었는데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간 결석을 해서 학부모가 항의하니까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교칙에 쓰였던 장갑은 쓰여 있지만 점퍼는 안 쓰여 있기 때문에 못 입는 거예요. 이 교칙이 만들어질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학생을 보호하는 규칙이 전혀 아닌 거죠. 우리나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말 방대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보통 다른 법률을 보면은 법률 시행령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많은데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시행규칙 그 밑에도 뭐 기술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안전보건 규칙, 취업제한의 규칙, 고시예고 훈련 이것도 안 돼서 코샤 코드라고 그 공간에 기술 규칙 또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에 주로 고시가 되겠죠. 저도 무슨 명이 명칭조차도 왜 많은 행정규칙이 존재하니 이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산재가 욕심대로 줄지 않으니까 근래 들어서 또 대폭 강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도 확대하고 사업주 의무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사망재해를 일으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어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합니다. 독립법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영책임자가 이 법을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강력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실정은 이래요. 실정은 아주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경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게 사고 사망만이 질병 빼고 사고 확실한 것만 잡아보면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됩니다. 영국하고는 한 15배 정도 차이가 안쪽으로 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450명 정도가 사고로 죽습니다. 영국이 35명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더 큰 문제는 기존에 그래도 예전에는 좀 줄어왔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정체성 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법을 제정했고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했습니까? 줄지를 않아요. 그 규제로 다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작년의 실적을 보면 874명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고 사망만은 똑같습니다. 0.43%로 똑같아요. 오히려 사망자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1970년대 영국, 독일, 일본이 1990년대 수준의 우리가 산재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OECD 평균이 0.1군, 미국이 0.43이죠.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가 2026년까지 여기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GDP가 늘어나면 산재가 감소합니다. 일반적인 경향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또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3만 불 넘었잖아요. 3만 불 시대에 비교해 보면 영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빨간 게 우리나라거든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같은 소득 수준의 상황을 놓고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산재가 많은 건 산업 구조의 탓이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많고 우리는 제조 건설업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 분석을 보면 이 건설업종에, 그러니까 건설업이 많이 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늘어나면 약간 우상향의 경향을 보이긴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역전 현상도 보이는 게 단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비율을 보면 우리가 건설업 전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5%인 기준으로 하면 역시 우리나라가 탑입니다. 산업 구조에서만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원인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영국 사례, 잘 아시는 허드슨 사건 관점에서 공부를 가지고서 수학 체감의 법칙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영국 사고 사망자가 1000명, 사고 사망률이 0.4%, 4%, 대. 우리하고 비슷하죠? 지금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대형 사고도 거의 끊이지 않았어요. 1970년대. 1966년에 잘 아시는 에버벤 사고가 나서 주로 어린이들이 144명이 사망해서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 반향을 일으켜서 결국 이게 안 되겠다 이랬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로벤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로벤스 위원회에서 분석한 게 거기서도 그때 비슷한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성과가 일종의 어떤 정책에 도달해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 상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염려가 됐었는데 마침 오늘 아티클을 보니까 같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9개 법의 500여 규정으로 이런 규정들이 촘촘히 쌓여 있는데 이제 이런 규정들이 효력을 다했다는 평가. 또 어떤 사고, 대형 사고가 나면 정치적 해결을 위한 입법. 뭐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또 이렇게 촘촘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어느 부분은 중첩되고 그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분석을 해서 제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1974년에 핵심은 이거예요.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 기반 규제로 가는 겁니다. 그 아까 촘촘히 정해놨던 그 규제를 다 풀고 목표는 주는 겁니다. 노동자의 안전, 보건, 복지를 보장해라. 이 의무를 주되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사업주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목표 기준입니다. 이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개선 정도가 아니라 혁신, 혁명을 한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아주 좁은 범위에서 있는데 그거조차도 무조건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3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으로 지켜야 절대 실현 가능,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의무는 아주 느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성의 크기하고 거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 비용, 시간, 곤란의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 책임 전환했고 앞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감독 방법도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법을 안 지켰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독관의 역량이 엄청 높아져야 되고 감독 시간도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록 특이한 게 영국에서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한테 내라고 해요. 그게 FFI라는 거에서 사업주한테 시간당 165파운드의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가 70년대보다 지금 현재 영국의 산업 산업의 10분의 1이요. 세계가 다 따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물론이고. 아까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아예 법에 저렇게 정해놨어요. 입증 책임을 사업자한테 맡기고 정해놨어요. 아주 잘 아시는 허드슨의 안전문화 5단계입니다. 패솔라지칼부터 제너러티브인데 패솔라지칼을 아마 직역해서 우리가 병리적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맥락적인 면에서 보면 지시규제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규제에 그러니까 단속에 안 걸리는 게 관심사입니다. 제너러티브 하면은 체화가 되는 거죠. 생산적인 아주 자체 비즈니스의 근본으로 삼는 게 근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디 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이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잖아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집니까? 50년 전에, 반세기 전에 이미 이쪽으로 바꿨잖아요.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금은 아마 2단계를 향해서 이쯤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사망하고 사고 사망률의 차이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 부지런히 가야 되겠죠. 그 경제학에서 아시다시피 수학 체계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초기에는 생산이 늘어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생산 요소, 지식경제 기반 경제에서 다른 생산 요소를 창의적인 요소를 투입하니까 생존이, 수학이 지금 최저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산업안전에서 감독, 규제 엄청 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생산 요소를 아무리 투입해도 이제 재주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이렇게 수학 최적의 법칙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 방식을 바꿔주는 거고 창의적인 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요새 스마트 기술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애물 제거하고 촉진하는 지원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앞에서 얘기한 경비권 규제 폐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법소명의 사각지대, 규제 해피 대상을 얘기하고 신규적인 영성평가가 그걸 안 하거나 형식적 서류상만 하는 거죠. 보면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한 게 우리 김용국법이라고 불러요. 일명. 근데 거기서 보면 CCTV를 분석해보면 사고 원인이 이 세 가지입니다. 점검하는데 컨베이어를 정비시키지 않았고, 아니, 이거죠? 아니, 그다음에 헤드레일 텀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전등가 보니까 7시에 손이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풀코드가 있었는데,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는데, 정작 사고가 나니까 거기 당겨줄 사람이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2인 1조가 실시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개정산업안전보호법에 반영되느냐?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주의 적절한 안전조치 개념에 들어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 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항소심에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원청의 사업자는 무죄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피해자 측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할로윈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뭔가 사고 날 것 같다. 경찰이 나와서 통제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야, 이 축제가 주체가 없는데 우리 갈 수 없다. 매뉴얼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시적 규제 체계에서는 정점에 있는 사람을 향합니다. 대통령을 향해.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보고가 대통령한테 먼저 갔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경찰청장한테. 지자체장한테 먼저 가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경직된 규제 폐해가 또 하나입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밖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다들 막 건설현장 가면 참 화려하죠. 제가 그 국립수목원 앞 도래가 봤더니 이런 편말이 써 있어요. 차가 부딪히면 나무 다치니까 큰일이에요. 이건 주인이 현저져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플래카드를 붙이려고 하면 이 정도 위트는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위트.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 돼지고기집 사장이 붙였을 텐데 이 집 망하겠습니까? 이 정도 아니면 붙이면 안 돼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게 일어납니다. 내가 요새 그 급식실의 노동자들 폐암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독소배기제를 설치하라고 설치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설치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상향 훑고 같죠. 그러면 유해물질이 여기서 발생해서 노동자가 다 마시고 나가는 거죠. 설치 안 하는 게 훨씬 맞죠. 실제 제대로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식방향을 해서
신선한 공기를 노동자가 흡입하고 위험을 담궈서 나가게 해줘야죠. 근데 그 사업주가 이거 관심이 없어요. 안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배경자치장에 설치했다 이런 얘기. 적절한 조치를 따지는 만약에 그런 나라에서 이게 적용되겠어요? 이건 위법이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도. 질소가스 중독이 우려되는데 방진 마스크 지급했어요. 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 지급했어요. 포항계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규제에 얽매이다 보면 그렇다. 또 하나는 기술, 지금 첨단 시대 아닙니까? 기술이 없는, 예전부터 기술과 규제관은 항상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규제가 뒤따라가는데 요새 사람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규제가 오전히 따라가서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부에서 홍보했잖아요. 건설기기 3점에 대해서 우리 규제를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그거 봐, 현장에서 얼마나 분통이 그동안에 터졌겠어요. 이게 어떤 거 보면 현장에 지금 쓰지도 않는 기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죠. 굴착기 그냥 현장에 99% 합니다. 작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작업하면서 어떻게 위험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첨단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하루가 다르게 규제를 저기 따라섰어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미 다 알아요. 생명이 다른 거 다 압니다. 그것도 강조하고 캠페인 할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신기술 엄청난 걸 하고 있어요. CCTV 위험 경고해주는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다 해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촉진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안전보건관리 주체가 이제는 사업자라는 거예요. 사업자. 로벤스 보고서의 가장 핵심 철학이 이거예요. 위험을 생산하는 자가 위험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정부가 아닙니다. 국회가 아니에요. 밖에서 어떻게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지원하고 정보 기술 제공하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사업주가 해야 돼요. 사업주가.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규제 방식. 그러니까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하고 목표경 규제로 혁신적으로 바꿔요. 혁신적으로 바꿔요. 이걸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투자하고 관심을 하고 규제 강화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감독 방식도 안해야 합니다. 근데 위험성 평가, 이게 규제, 목표 기반 규제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될까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부에서 강행 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위험성. 제대로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국은 이렇게 정해있습니다. 일반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업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업무고,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해서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어떻게 자기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업무도 이렇게 제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준수부터 들어갑니다. 영국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는,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그다음에 정보 주고 또 추가적인 뭐 하고 그래요. 위험성 평가도 보면은 법령이 다 어세스먼트를 해서 법령이 정하는 위험성 감소 조치 플러스 필요한 추가 조치. 위험성 평가 결국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법령이 정하는 거 다 정하고 추가적으로 또 발견되면 다 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화냈으면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 요소 찾아내겠냐고요. 안 찾아내고 안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오면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고용부에서 위험성 평가 방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또 개정안 발표했죠.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왜 그걸 정부에서 정해줍니까? 어떻게 청취조사가 체크리스트 방법인지 덧셈인지 뺄셈인지 왜 정부에서 정해줍니까? 지금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에서 모릅니까? 어떻게 할지를? 이거는 코샤 코드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기준이에요. 왜 이걸 고시로 강행 기준으로 정해봐서 난리를 치냐 이런 거죠. 이거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SNS에서 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분통이 터져. 얼마 전에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 그 사정에다 한 달에 한 번 하든 하루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20년 이상 활동을 했던 분인데 정말 복장이 터지는 노릇이죠.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영국과 한국 딱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한국, 영국,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법을 못 지켜요. 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찾아낸 적자를 무출하지 않으면 한국, 위험성평가를 하면 법 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면.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는 거 다 지켜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또 해야 되니까. 그 위험성평가를 하겠냐고요. 강행 규정화하면 전문기관만 돈 받고. 이런 문제가 이게 처벌 규정도 없고 위험성평가 처벌 규정 만들겠다는 거죠. 앞으로. 어차피 지켜야 될 거 다 지키는 뭐라고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지금 노드맵 정부에서 휴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위 규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강행 규정과 자율 규정으로 바꾸게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법률에서 이미 다 지시고 안전관리도 몇 명 선임해라, 교육 몇 시간 해라, 누가 시켜라, 작업환경 측정해라 정해놓고 안전규칙 분류하면 없지. 노사가 아마 반발만 엄청 할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갈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그 법령 체제, 규제 방식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정체 현상은 계속되고 정말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 예전에 규제 방식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효과 있었습니다. 70년대까지 진짜 바꿔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타이밍이 바꿀 때가 정말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체지어서 대단히